안녕하세요. 지난주 그 팔레스타인 한국전 입 라이브 생중계 이후에 또 6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거 좀 볼까? 이거 광고 한번 보시고 오시죠. 오늘은 좀 그동안은 이제 뭐 축구 전술이나 뭐 경기 중계, 뭐 고트 논쟁 이런 좀 축구 전문적인 거를 팠었는데 오늘은 좀 이게 축구의 뭐 잡학사전, 잡다한 내용들을 묶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뭐 패스하셔도 되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가벼운 주제니까. 먼저 그 축구의 이런저런 내용 중에 여러분 그 리그와 컵의 차이를 아세요? 리그와 컵. 우리가 그냥 늘 보면 뭐 프리미어 리그, 뭐 스페인 리그, 그다음에 뭐 FA컵, 무슨 컵, 뭐 월드컵 막 나오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이게 이렇게 이제 막 혼용돼서 사용하지만 원래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 당시 대영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스포츠를 막 이제 식민지에 수출을 할 때 축구의 FA컵이 세계 축구 대회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대회인데요. 리그와 컵은 원래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리그는 이런 거예요. 그 소속 구성원이 다 각자 한 번씩 붙는 거. 그게 리그예요. 컵 대회는 원래 토너먼트, 이 사다리 타기 토너먼트, 원래는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 프로축구 리그와 FA컵 이 두 개 양대 큰 대회가 있었는데, 리그는 다 한 번씩 붙는 거, 컵 대회는 이제 토너먼트로 치러진 그런 대회여서 원래는 그 리그와 컵이라는 말 자체가 대회의 스타일을 말하는 그 구분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마구 믹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페인 리그, 독일 리그, 뭐 분데스리가, 뭐 잉글랜드 리그, 뭐 이탈리아 리그, 이건 리그로 치러지죠. 그다음에 뭐 FA컵 대회, 각 대회에서 FA컵 대회 열 때는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로 승자를 가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드릴게요. 그 월드컵은 뭐죠? 월드컵은 조별 리그가 있고 또 뭐 16강 토너먼트가 있잖아요. 월드컵은 리그의 시스템과 컵의 시스템이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대회예요. 보면 메이저 대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치러지죠. 리그, 조별리그 치르고 토너먼트 치르고, 이게 리그 스타일과 컵의 스타일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대회 중에 하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근데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맨 처음에 1950년대에 출발했을 때는 챔피언스 컵이었어요.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었어요. 그 명칭이 챔피언스 컵이었어요. UEFA 챔피언스 컵. 그러면은 이제 각국 리그 우승팀만 한 팀씩만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토너먼트를 치렀어요. 어떻게 토너먼트를 치느냐? 홈 앤드 어웨이. 홈에서 한 경기, 원정에서 한 경기에서 승점, 그다음에 이제 다득점, 뭐 골득실 따져가지고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지는 팀은 떨어지는 일종의 홈 앤드 어웨이의 2회전 토너먼트가 유럽 챔피언스 컵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축구 강국들은 막 세 팀, 네 팀씩 나오잖아요. 그때는 only one, 각 리그 딱 리그 우승팀 한 팀씩만 딱 출전을 했어요. 애누리 없이. 더군다나 지금은 막 리그를 치르다 보니까 뭐 한두 경기 저도 뭐 만날 길이 있었는데, 유럽 챔피언스 컵 시절에는 상대방 홈앤더웨이 치러서 승점이 낮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유럽 챔피언스 컵이었어요. 나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뭐 조별리그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16강부터는 이제 그 토너먼트, 홈앤드 어웨이의 2회전 토너먼트로 작년까지는 치러졌죠. 올해는 또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순수 컵 대회에서 리그와 토너먼트가 합쳐진 대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리그컵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명칭이 리그컵인 거지 시스템은 리그컵이 아니에요. 리그와 컵의 어원, 요걸 아시고요. 그다음 이제 컵이라는 것은 경기 그 대회 운영 시스템이 토너먼트인 게 컵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컵, 트로피, 그것도 또 명사로 컵이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축구나 이런 스포츠에서 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술과 포메이션, 제가 이거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확실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술과 포메이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전술과 포메이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젊은이가 있는데 소개팅을 받아요. 캐주얼한 세미 정장을 입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내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은 좀 밝은 걸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옷차림을 쫙 해서 가요. 이게 포메이션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여성을 만났어요. 차도 마시면서 뭐 대화를 막 해 나가요. 대화를 해 나가고 뭐 취미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뭐 2차도 신청하고 요 행위 자체가 전술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옷차림이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게 포메이션이고 실제 대화나 뭐 성격 그다음에 맞춰 나가는 거 이런 능동적으로 하는 거 이게 전술이에요. 건축물에 비교를 할게요. 건축물에 자 건축물을 하려면 이제 뭐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벽을 만든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기초공사를 하는 거 기둥 올리는 게 포메이션이고 안에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 이게 전술이에요. 전술과 포메이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일부 해설하시는 분조차도 오늘 뭐 A팀은 442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B팀은 오늘 352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C팀은 투톱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그건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포메이션과 전술은 분명히 다른 거. 단지 포메이션은 전술을 짜기 위한 어떤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제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개념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아마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요번에는 그 축구의 등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좋아하는 번호 있는데 10번? 에이스의 등번호야. 아니야. 9번이 에이스의 등번호야. 아니지. 7번이 에이스의 등번호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스의 등번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 10번, 9번, 7번을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것은 에이스의 등번호라서 그걸 단 게 아니라 포지션과 연관이 있어서 7번, 9번, 10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축구에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팀들이 그 고유 등번호를 달고 있어요. 축구에서 고유 등번호를 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 1993년부터예요. 199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다른 국가들은 1995년부터 고유 등번호를 달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선발 출전한 11명은 무조건 1번부터 11번, 그 다음에 벤치에 있는 선수 12번부터 16번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전급들이 계속 나오면은 그 해당 번호를 달았지만 멤버가 바뀌면 등번호도 바뀌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게 쭉 유지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3년부터 바뀌었죠. 왜 잉글랜드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느냐? 돈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돈벌이? 등번호와 마킹 유니폼을 팔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영향이 어디서 온 거냐?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미국 4대 스포츠의 다른 종목에서도 고유 등번호는 그 오래전부터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유니폼을 많이 팔기 시작한 건 NBA, 특히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면서부터 일상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1번부터 11번까지 달았잖아요, 번호를. 골키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해가지고 11번까지 가는데 예전에는 그 각 국가마다 선수의 포지션을 등번호로 불렀어요. 라이트백은 몇 번, 센터백은 몇 번, 센터포워드는 몇 번.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관용화된 거였죠. 그러다가 1993년에 잉글랜드에서 고유 유니폼 번호를 쓰면서 그게 좀 사라지게 됐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좀 남아 있어요. 골키퍼는 1번을 다 의무적으로 달지만 우리가 가짜 9번 할 때 9번 포지션 10번 포지션 얘기하죠. 그게 예전에 1993년 이전에 각국 리그에서 관용적으로 붙여졌던 번호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고 축구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축구는 관용적인 등번호가 국가마다 달라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요 축구 강국의 포지션 번호에서 제가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4개국의 관용적인 포지션 번호를 붙여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골키퍼는 1번으로 똑같죠? 그리고 센터 포워드는 9번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숫자는 국가마다 포지션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축구 기자들이나 축구 유튜버들이나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게 6번에 대한
표현을 잘못하고 6번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는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6번이 보세요. 브라질에서는 레프트백이에요. 독일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6번 맞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6번이 센터백이에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에서도 6번이 센터백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5번이고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에서는 4번이에요. 이게 국가마다 달라요. 골키퍼와 센터포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관용적인 번호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6번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번호로서 포지션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골키퍼와 센터포워드,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을 알고 있지만 영국, 잉글랜드는 뭐 저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또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이게 혼용을 하지만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는 10번은 스트라이커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다른 종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농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야구도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 관용적인 포지션 번호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축구는 국가마다 관용적인 포지션 번호와 실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번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는 것은 독일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정확합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는 6번이 전혀 다른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용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흔히들 뭐 제로톱, 원톱, 투톱 뭐 이거 많이 사용을 하죠. 워낙 쓰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톱이라는 의미가.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느냐. 1980년대 중반에 스포츠 신문들이 아주 과열 부수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뭐 원래 일간 스포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스포츠 서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붙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그래서 이제 일면 헤드라인에 시뻘겋게 박스 쳐가지고 뭐 차범근, 최순호 투톱 딱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렬한 제목. 근데 투톱 이렇게 짧은 제목을 붙이면은 아주 이게 강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만 사용하던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 톱이라는 단어예요. 축구 선진국, 그 다음에 피파 오피셜 리포트에 톱이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스트라이커, 뭐 포워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뭐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식 공식 축구 용어가 아니다. 이거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라는 게 사회에서 사용을 하면 그게 또 일반화되듯이 제가 이 용어가 정식 영어가 아니라는 그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또는 언론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선택할 일이지만 제로톱 대신에 우리가 가짜 9번 뭐 폴스9 쓰잖아요. 그게 정확한 용어예요. 뭐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또 언론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용어라는 건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그 뭐 발밑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키가 195의 장신 공격수인데 헤더뿐만 아니라 발밑도 좋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발밑이 좋다. 정확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밑에 뭐가 있나요? 잔디가 있어요. 발밑이 좋다? 그럼 잔디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돼. 이 발밑이 좋다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아시땅아 요이 발족자 아래 하자 조을 양자 써서 아시땅아 요이 발밑이 좋다.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잘못된 일본어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네티즌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일본어를 번역해서 그대로 사용하던 게 그냥 상용화 돼버린 거예요. 요거는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 볼을 잘 다룬다, 발로 잘 다룬다, 발 기술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발밑이 좋다? 그냥 아시다가 요이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말은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피지컬이라는 말도 막 쓰다. 피지컬이 좋다. 피지컬적인 플레이를 한다. 요것도 정확한 어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일본어 휘지까루나 뿌레.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휘지까루나 뿌레.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피지컬이라는 용어 자체를 따로 쓸 수도 없어요. 그건 피지컬 피트니스라고 하는 게 맞죠. 피지컬 피트니스는 체력. 근데 여러분 체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파워, 스피드, 지구력. 이걸 다 합한 게 체력이에요. 피지컬 피트니스. 우리가 흔히 A팀 선수들 체력이 좋아. 근데 이 체력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선수, 이 팀의 파워가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크로아티아, 독일 선수들 파워가 좋죠. 지구력이 좋은지, 지구력 하면 이제 고산지대, 뭐 멕시코나 볼리비아 이런 선수들 지구력이 좋아요. 고산지대에서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스피드, 순간적인 달리기, 민첩성. 요 세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피지컬 피트니스 체력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A팀은 체력과 스피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피드는 체력의 요소 안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체력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파워, 지구력, 스피드. 지구력은 오래 뛸 수 있는 힘이죠. 체력은 스피드, 파워, 지구력이 모두 합쳐진 종합적인 개념이다. 요걸 아시면 좋겠어요. 알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해외 축구를 많이 보시니까 영어 외에도 뭐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뭐 그다음에 뭐 독일어, 이 축구 용어도 뭐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독일어의 게겐프레싱, 스페인어의 뭐 메디아 푼타, 뭐 이탈리아어 메짤라, 이런 용어 많이 써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쓰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휘를 정확히 사용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 볼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VOLANTE 요 용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용어가 뭔가요? 여러분들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라 알고 있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VOLANTE 요 단어가 브라질식 자 그냥 포르투갈어가 아니에요.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볼란치라고 발음을 해요. 요건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아요. 근데 스펠링이 똑같은데 스페인어 거에서는 볼란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그냥 미드필더예요.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마라도나나 메시는 볼란치는 아니에요. 근데 볼란테는 맞아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볼란테에 오펜시보, 디펜시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붙여요. 근데 브라질, 포르투갈에서는 볼란치 하면 그냥 그게 수비형 미드필더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메이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알고 쓰시라는 거,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쓰시면 되는데 알고 쓰셔라. 스펠링은 똑같은데 볼란치와 볼란테는 뜻이 다르다. 하나는 수비형 미드필더고 볼란테는 그냥 미드필더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볼란테에 오펜시보냐 디펜시보냐 붙여준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쓰시라는 거고요. 이탈리아어 메짤라도 많이 요새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메짤라도 피파 오피셜 리포트 하프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 하프윙. 하프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용어, 스포츠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스포츠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국어로 바꾸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종주국, 그 스포츠 종주국의 용어를 써주자. 정확한 용어, 그 사용 방법, 그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국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피파 오피셜 리포트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있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축구의 승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10번을 싸워서 8번 이기고 2번 졌다. 그럼 깔끔합니다. 8승 2패, 승률 80%. 어떤 팀이 10번을 싸웠는데 6번을 이기고 2번 비기고 2번 졌다. 6승 2무 2패다. 왜 승률이 몇 프로인가요? 6번 이겼으니까 60%가 되나요? 그러면은 6승 2무 2패가 60%인데 6승 4패는요? 60%예요. 그럼 여러분 6승 2무 2패하고 6승 4패하고 같나요? 다르죠. 물론 승점으로 따지면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승점이라는 게, 축구의 승점이 지금은 이긴 팀의 3점, 비기면 1점, 지면 빵점이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까지는 이긴 팀이 승점 2점, 비기면 1점이었어요. 이게 94년 미국 월드컵부터 바뀐 거예요. 이긴 팀에 2점 주고 비긴 팀에 1점을 주는 요 시스템 자체가 승률에 무승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6승 2무 2패입니다. 근데 윈 퍼센트, 순수하게 이긴 퍼센트는 60%, 드로우, 비긴 거는 20%, 로스, 진 건 20%.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근데 저 보세요. 저기 윈 퍼센테이지라는 말이 있고 위닝 퍼센테이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위닝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때는 드로우 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해서 양쪽으로 쪼개줘야 돼요. 윈과 로스로. 승률 위닝 퍼센테이지는 70%이지만 순수하게 그냥 이긴 비율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게 왜 나왔느냐? NBA 농구나 미식 프로축구, 그 다음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는 무승부가 없어요. 무한 연장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저 무승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NHL, 하키에서는 무승부를 승점에 넣어줘요. 무승부를 승점에 넣어준다는 그 자체가 무승부가 0이 아니라 0.5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윈, 드로우, 로스 퍼센트를 왜 따로 구분하냐?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 갬블, 로또, 그러니까 그 스포츠 복권을 위해서 저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윈 퍼센테이지라는 단어와 위닝 퍼센테이지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축구에서 무승부를 그냥 패로 간주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승점 제도에서도 무승부와 패를 0점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K리그 기록은 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을 해줘요.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무승부를 그냥 진 걸로 계산을 해요. 이것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에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 버리시라, 이 생각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걸 따라가야 된다. K리그가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이거 기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무승부는 전체 경기의 한 30-40%가 무승부가 쏟아져 나와요. 늘 승패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리그전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무승부를 패로 간주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단순 승리 비율과 승률, 아니면 단순 승리 비율과 종합 승률,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승률 계산법은 축구의 승률 계산법, 무승부는 0.5승으로 해야 된다. 굳이 승리만을 따지기 위해서는 윈, 드로우, 로스를 따로 구분을 해주고 각각 표기해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배당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월드컵이나 유로 뭐 이런 데 보면은 배당률이 나오잖아. 배당률 발표가 돼요. 배당률이 10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월드컵 프랑스 우승에 돈을 걸었어요. 10,000원을 걸었어요. 근데 진짜로 프랑스가 우승을 해. 그럼 배당률이 10배면 곱하기 10. 배당금이 10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투자하고 1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11만 원을 돌려받아요. 내 원금이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 샀을 때 내 주식을 산 내 원금하고 배당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금도 돌려받고 거기다 배당금까지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10이면 실제로는 11을 돌려받는 거죠. 내 원금 포함해서. 자, 배당률이 낮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즉 강팀일수록 배당률이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배당률이 분수로 표시될 때가 있어요. 아래 보시면 5분의 4가 있고 4분의 5가 있죠. 이게 다르죠. 분모, 분자. 왼쪽에 있는 게 분자,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4/5는 5분의 4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8. 배당률 0.8은 내가 10,000원을 걸면 배당금이 0.8, 그러니까 10,000원에 0.8배니까 8,000원인 거예요, 배당금이. 그리고 돌려받는 돈은 원금 10,000원에 배당금 8,000원에서 18,000원을 돌려받는 것이고요. 맨 아랫줄에 5/4, 그러니까 4분의 5죠, 4분의 5. 배당률이 1.2배예요. 그럴 때는 당첨됐을 때 배당금 12,000원에 원금 10,000원에서 22,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월드컵이나 유로 이런 대회에서 배당률이 나오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 프랑스나 스페인은 배당률이 5배니까 우승 확률이 제일 높은 팀이구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배당률이 100배야. 조금 우승 확률이 떨어지네. 요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아직 좀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배당률은 뭐다? 내가 돈을 걸었을 때 몇 배를 돌려받을 수 있나?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잡다한 축구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하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새로운 소식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의 말씀을 다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이제 나중에 그 축구를 즐기고 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축구 잡학사전으로 여기서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